잘한 거네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죠. 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 메모리 쪽이 업황이 다시 훈풍이 분다고 하면 예.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세종대학교 반도체 비즈니스 MBA 과정을 맡고 있는 권영화라고 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반도체 회사에서 한 10년 정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논문도 반도체 비즈니스로 한 20편 정도 썼고요. 박사학위도 이제 반도체 비즈니스로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책도 2권 반도체 비즈니스 관련해서 이제 썼습니다. 네. 예. 아, 네. 교수님 최근에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기대가 맞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보시면 최근에 보시면 이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네. 보면 이제 뭐 엔비디아 발해가지고 이제 GPU 요것 때문에 상당히 좋아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성형 AI, 챗GPT 이쪽 시장이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클라우드 업체들도 많이 이제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GPU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태거든요. 하다 보니까 또 메모리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폰 노이망 방식은 메모리랑 같이 그 다음에 GPU가 같이 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또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엔비디아 때문에 또 이제 혜택을 보잖아요. 메모리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또 혜택을 보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TSMC가 혜택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TSMC에서 이제 거의 다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는 지금 수량이 너무 물량이 넘쳐나기 때문에 삼성 파운드리로 할 것 같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파운드리 기업들이 또 매출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또 파운드리 기업들이 또 올라가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 소부장 기업들이 나중에 혜택을 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반도체 산업은 연관이 돼 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기업이 좋아지면 낙수 효과로 다른 기업들도 이렇게 선순환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보시면 그 몇 달 전에 삼성에서 이제 감산을 또 했지 않습니까? 이 효과가 이제 하반기에 이제 들어와 있는데 이때 이제 또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것 같아요. 또 뭐 가격도 많이 이제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좋아질 걸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은 뭐 얼마 전에 마이크론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상당히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시장 뭐 예상치보다 상당히 좋게 1억 달러 이상 플러스가 된 걸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삼성도 내일인가 17일 이때 이제 발표를 합니다. 실적. 그래서 상당히 지금 대략적으로 보시면 뭐 1분기보다는 뭐 상당히 좋아질 걸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요? 예, 2분기가 그다음에 또 바닥이 더 좋아질 예, 거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뭐 마찬가지로 더 좋아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적자도 면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통계 자료 보시면 상당히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에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되었습니다. 예. 이게 국내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에게는 어떤 예, 이게 바로미터예요. 그러니까 네. 마이크론이 먼저 실적을 발표하거든요. 삼성이나 SK보다. 이게 실적이 좋다는 얘기는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삼성과 SK 하이닉스도 뭐 똑같이 이제 연동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매출도 상당히 좋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예.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전망을 좋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럼 주가도 오르겠네요. 주가도 예, 오를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뭐 10만 전자도 가지 않을까 이렇게 뭐 많은 또 시장 예측하는 그러한 기관들도 보시면 뭐 8만 전자, 9만 전자 충분히 간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보면 뭐 10만 전자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좋은 소식이 빨리빨리 전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예. 정말로 이게 시장이 예. 한 진짜 6개월 이렇게 사이 너무 많이 바뀌는 것 예, 같아서 예. 이게 참 투자가 진짜 선행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6개월 정도 선행하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1년 내에는 거의 회복이 됐어요. 이게 메모리 업황이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한 게 작년 하반기부터거든요. 벌써 이제 1년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좋아지는 어떤 신호가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이제 거의 뭐 좋아질 걸로 보인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단 이제 스마트폰 수요가 어느 정도 이제 살아나느냐 이게 또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저는 뭐 어느 정도 뭐 살아나지 않더라도 뭐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쪽에도 이제 메모리가 또 쓰이기 시작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또 오늘 좀 몇 개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예, 예. 며칠 전 전 세계 반도체 기업의 순위가 발표되었다고 예, 예. 좀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예, 변화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삼성이 1위였어요. 그런데 지금 인텔이 올라왔습니다. 그렇다고 인텔이 실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인텔도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보다는 메모리 업황이 더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떨어졌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메모리 업황이 또 좋아지게 되면 또 이제 역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거는 무슨 순인 거예요? 요거는 이제 레버뉴 그래가지고 이제 실적 순입니다. 실적? 예, 근데 예. 거기에 TSMC는 없네요. 예,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TSMC는 보통 이제 자기 브랜드를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객에게 맡기면 주로 이제 팹리스가 맡기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팹리스 브랜드를 달고 이제 칩을 생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비즈니스입니다. 예. 그래서 매출에는 안 잡힙니다. 만약에 그래요? 매출로 따진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거의 1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그렇군요. 예, 예.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 최근에 보시면 전문화 추세이기 때문에 팹리스 기업들도 상당히 잘하고 있어요. 보시면 뭐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 AMD 이런 기업들도 상당히 지금 뭐 순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보면은 그 전문 기업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면 그 종합 반도체 기업보다 매출이 높을 수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근데 보시면은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뭐 ST 마이크로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이제 IDM 기업이거든요. 인피니온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들보다도 이제 팹리스 기업들이 더 와. 매출이 높다는 거는 상당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는 거죠. 네. 예. 퀄컴이랑 예. 브로드컴이랑 어드밴스드 AMD. 예, 그러니까 AMD 이쪽은 예. 팹리스, 그 예, 공장이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저렇게 순위가 예, 높네요. 그렇죠. 이게 엄청난 와, 숫자죠. 예. 어떻게 저럴 수가 있죠? 그리고 또 그렇구나. 여기서 또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지금 인피니온이나 그다음에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ST 마이크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합니다. 예. 하기 때문에 그 최근에 보시면 그 차량용 반도체는 불황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다 보니까 이쪽 기업들이 상당히 수혜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보통 뭐 20% 이상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됐거든요. 하다 보니까 인피니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네. 예, 특히나 이제 전력 반도체 이쪽에 넘버원인데요. 이쪽에서 상당히 강자고 그다음에 또 전력 반도체는 전기차에 무지하게 많이 쓰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와, 그러면은 저 퀄컴하고 예, 브로드컴하고 AMD는 자신들이 예, 기획하고 설계한 거를 예. 예를 들면 이제 TSMC나 삼성한테 줘가지고 예, 그렇죠. 쟤네들 파운드리에서 이제 만드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와, 그러면 막 공장 이런 거 증축할 필요나 예, 없습니다. 리스크가 관리할 없죠. 필요도. 그러네요. 예, 예, 근데도 저렇게 순위가 높아요? 예, 예.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도 이제 그렇구나. 현실입니다. 예. 아,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 산업이 상당히 이제 미세화도 진전이 되고 있고 전문화 추세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니까 상당히 한 분야 잘하는 분야에 이제 포커스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근데 인텔도 뭐 약간 좀 이제 인텔의 시대는 갔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1등이에요. 예전에부터 이제 원래는 1등이었는데 삼성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얼마 전에. 이게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메모리 업황에 따라서.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매출이 그렇게 순위가 이렇게 1위로 올라갔지만 매출이 좋은 건 아니에요. 떨어졌어요. 근데 이제 삼성이 더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해가지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다시 1위로 되지 않을까? 업황이 이제 좋아지면, 메모리 업황이 좋아지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인텔이 앞으로 파운드리도 한다는 예,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와, 이게 봤을 때 인텔은 이제 다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는 안 하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안 예, 하고. 예. 그러면 인텔이 앞으로 다시 부활해서 예. 정말 옛날의 그런 지위나 명성을 예. 다시 얻게 되는 거 아닐까요? 물론 이제 파운드리를 잘하게 되면 그런 가능성도 있긴 한데요.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획은 뭐 2024년도에 2나노 반도체 양산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될지 그다음에 또 그 수율이 얼마나 나올지 이게 또 관건이거든요. 특히나 네. 뭐 EUV 장비를 또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네. 이제 시행착오를 또 겪어야 되고 그다음에 TSMC나 뭐 삼성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엄청난 그 파운드리 생태계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인텔은 그런 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하니까 좀 봐야 됩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예. 아마 2025년도가 좀 되면 어느 정도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 예. YOY를 보니까 마이너스 55%네요. 예, 예. 제일 큰데 예, 예. 이렇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이게 큰 이유는 혹시 있을까요?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0위권 밖으로 벗어났거든요.
그렇구나. 그 히스탄 반도체도 물론 안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안 좋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업황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매출이 떨어졌죠. 그러면 이 10개 기업 중에서 예. 삼성이 메모리 비중이 가장 높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메모리 산업의 업황의 영향 때문에 그렇죠. 지금 메모리 쪽이 뭐 70% 80% 되다 보니까 인텔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는 거의 하지 않으니까 예, 상당히 차이가 났던 거죠. 마이크론은 없네요. 마이크론도 10이 훨씬 아래로 벗어났습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SK 하이닉스도 벗어났는데 아, SK 하이닉스보다도 더 이제 떨어집니다. 순위가. 와, 그렇구나. 예. 그럼 마이크론도 거의 10위 안에 이렇게 들어오고 그러긴 하나요? 원래는 들어왔었죠. 아, 예. 그렇구나. 그럼 삼성이 잘한 거네요. 메모리 쪽에서는. 그렇죠. 예.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 중에서는. 그나마 이게 삼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운드리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적게 받은 겁니다. 타격을. 메모리만 했던 경우라면 더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기업 순위하면 예. 이게 그러니까 메모리만 따지는 게 아니라 예, 예. 메모리랑 비메모리도 같이 따지는 예, 다 따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성이 진짜 대단하긴 대단하네요. 그렇죠. 이렇게 업황이 안 좋은데도 2위를 예. 차지한 거 보니까. 예, 예. 왜 애플이 또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애플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AP를 또 설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아이폰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니까 그걸로 이렇게 파리까지 예, 올라간 맞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 이제 TSMC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그 TSMC 매출 중에서 가장 큰 게 애플이에요. 한 20몇 프로 됩니다. 하다 보니까 엄청난 수량이죠. 야, 애플은 진짜 뭐 예. 휴대폰도 그렇고 저렇게 반도체도 높고 예, 예. 대단한 기업이네요, 진짜. 예, 그렇죠. 애플이 예. 반도체 기업이라고 하면 아직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조금 애플도 막 반도체 분야 저 레비뉴가 막 올라갈 거라고 예, 생각할 수도 있을까요? 지금 작년 대비해서 5.5% 예. 증가인데. 만약 이게 결과적으로 보시면 음, 애플의 아이폰이라든지 그 모바일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게 되면 당연히 이제 칩도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저 그 모바일 기기 이게 얼마나 많이 팔리냐 요거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반도체 AP도 요 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요거에 따라 이제 달라집니다. 그리고 뭐 이제 앞으로 만약에 고글이나 예, 예. 애플카나 이런 것도 만약에 예, 맞습니다. 지금 잘 하고 된다면. 있고요. 애플도 지금 뭐 타이탄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지금 애플카 지금 이제 프로젝트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자체적으로 지금 칩을 설계하고 있고요. 야,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또 인공지능도 하고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반도체를 또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독자적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설계를 한 다음에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는 거죠. 야, 그러면은 저 예. 애플도 저 5,574 저 예. 숫자가 예, 예.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고. 더 올라갈 수 있죠. 예. 애플이 최초로 막 시가총액 엄청나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와, 그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있습니다. 예. 반도체도 이게 이렇고.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뭐 모빌리티도 직접 하죠. 그다음에 또 소프트웨어도 같이 하죠.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 세 개를 같이 한다는 게 네. 이게 그리고 또 이 세 가지를 같이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가 또 발생이 됩니다. 음. 뭐 가격적인 메리트도 있고 그다음에 또 이 모빌리티에 마찬가지로 반도체를 또 최적화시킬 수가 있어요. 하다 보면 성능도 상당히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엄청난 파워가 되는 거죠. 세 가지를 다 한다는 게. 아, 예. 그렇군요. 와, 그리고 또 되게 눈에 띄는 게 엔비디아인데요. 예, 예. 엔비디아는 지금 보니까 4,731에서 예. 5,278로 올라왔네요. 예, 예. 와, 그러면 그게 저게 또 이제 계속해서 앞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죠. 지금 이제 GPU가 앞으로도 많이 또 쓰일 수밖에 없고 최근에 뭐 챗GPT 이쪽도 상당히 지금 뭐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까요? 챗GPT 시장입니다. 지금 보시면 2022년도에 101억 달러 정도 됐는데 이게 와, 1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10배. 10배 증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커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이제 GPU가 들어가는 거죠. 아, 예. 그리고 네. 또 클라우드 업체들도 마찬가지로 ASIC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합니다. 이런 것도 다 이제 수요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실적을 봤을 때 예. 삼성은 2022년 1분기, 2022년 4분기, 2023년 1분기 이렇게 예. 봤을 때 지금은 거의 최악인데 최악이죠. 예. 근데 이제 찍고 올라가면 예. 근데 지금도 2등인데 찍고 이제 램이 또 예. 그 메모리 쪽이 업황이 다시 훈풍이 분다고 하면 예. 앞으로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인텔 제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실 겁니다. 아.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뭐 작년만 해도 이제 삼성이 1위였기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이제 메모리만 업황이 좋아지면 또
반드시 올라갑니다. 야, 우리나라에 저런 기업이 있다니 진짜 대단하긴 하네요. 그래서 저렇게 되고 그러면 주가도 계속 올라갈 수 있어서 예, 아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8만전자, 예, 9만전자, 더 나아가서 10만전자까지. 예, 맞습니다. 예.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되게 흥미로운 것 같은데 이게 그 분기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건가요? 예, 나옵니다. 예. 분기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예. 같은데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음. 1년에 한 번씩은 꼭 나옵니다.